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띄워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의 성과를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맥락에 안 맞게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열등감 때문에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살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겪어보신 적 없나요?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리고 나의 가치를 낮추는 발언을 하고 자기의 말이 맞다면서 내 의견이 이상하다고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의 기본 감정은 열등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등감의 뜻이 뭐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스스로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대화 주제에도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말을 계속한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데 제가 게임 얘기를 할 때는 말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죠. 관심 있는 분야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요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이 맛있고 어떻게 만드는 게 좋다던가 이런 게 할 말이 없는데, 열등감을 좀 갖고 계신 분은 이 대화에서 자기가 어떤 주제건 간에 모른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모든 주제에 몇 마디를 던짐. 아, 그건 그렇고 저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뭐 이렇게 알고 있고, 너도 요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이분은 말을 계속해요. 듣질 않고, 듣다가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는 분야가 나오면 자기가 말을 가로채서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재미는 없지만 장황하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실상을 들어보면 별로 알맹이 없는 말을 계속한다. 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분야에도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열등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언하는 말투를 갖고 있다. 이것도 좀 비슷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단언하는 말투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뭐 A지, 이거는 B지, 이건 당연히 C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어떤 심리에서 나오는가 생각해보면 겉으로 있어 보이고 싶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야든 간에 내가 잘 아는 게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이 확고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스스로 충분히 잘 알고 있고 확고한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굳이 단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 생각에 확신이 있으니까요. 진짜 확신에 찬 사람은 무엇보다 말투에서 불편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1번에서 말했던 거랑 연결돼가지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단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내뱉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 A지 라고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아, 그건 A가 아닌데 라고 하면 되게 불편한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뭐 생각은 좀 다르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화가 또 이렇게 수그러들죠. 약간 허세끼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잘 알고 있나? 왜 이렇게 단언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라면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등감을 가진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과 성과를 계속 폄하하는 말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괜찮다고 믿는 사람은 누군가의 성과를 까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영역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어떤 모습과 그 사람의 성과를 비교해요. 그리고 그 비교하니까 열등감이 좀 생깁니다. 나는 여기 있고 상대방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면 나는 그 간격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 열등감을 가진 대상을 살짝씩 건들면서 그 사람이 말한 성과를 계속 까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잽을 날리는 것처럼 기분 나쁘게 날려요. 사람들은 오, 그런 것도 하셨어요? 뭐 그런 것도 겪으셨어요? 이렇게 좋게 봐주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 사람만 아, 그건 뭐 사람들마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 대부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계속 까내리는 거. 나도 부족한 사람 아니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어떤 성과를 계속 깔아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교묘하게 이루어져서 좀 짜증나요. 대놓고 너 싫어, 너 별로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사람을 안 좋게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격받고 싶진 않은데 공격하고 싶어서
되게 조금씩 까내려요. 지나가는 말로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되게 기분 나쁜 그런 것들이 이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네 번째, 드러내지 않으면 굳이 알 일이 없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자신을 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좋게 평가하지 않으면 간혹 실수를 해요. 사람들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난 이런 거 잘 못해요. 뭐 이를테면은 뭐 재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혹은 연애 경력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맥락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뭐 이를테면 공부다. 우리는 공부에 대해서 나는 이 전공했고 저 전공했고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는 학창시절에 별로 공부에 뜻이 없어서 별로 못했다, 관심 너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질문도 안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것도 이제 3번이랑 연결되는데, 공부 같은 거를 요즘 해도 다 의미 없다, 요즘 좋은 대학 나와봐 뭐가 좋냐 이러면서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쿨해 보이고 싶은 모습을 또 보여줘요. 정리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안 드러내도 되는데 드러내고, 그 드러낸 거에 대해서 또 쿨하게 보이고 싶어서 또 포장을 합니다. 전혀 요즘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폄하하는 모습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5번째, 자신의 지위나 성과를 알아주길 원해가지고 부자연스럽게 티를 냅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인데, 뾰족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반드시 뚫고 비어져 나오듯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남의 눈에 띄임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띄워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의 성과를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맥락에 안 맞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데 뜬금없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원래 대화라는 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마련인데, 어떤 분야에서든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막 돈이 많아,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어,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성과가 있지,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드러내지 않아요. 기회가 돼서 이런 주제가 나오면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맥락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자기의 성과를 계속 얘기한다. 이거는 제발 알아줘 하는 심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알아주면 감사하고 몰라줘도 난 그런 성과를 낸 사람이니까. 끝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의견을 어떤 책에서 대신 말해줬습니다. 성격 나쁜 동료와 일하는 법. 도망가세요. 답이 없습니다. 맞아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열등감을 갖고 나를 살살 긁고 모임이나 대화가 끝나면 기분이 나쁜 채로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이랑은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도망가세요. 답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답답해요. 저한테 뭐 상담을 받을 것도 아니고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만약에 조언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또 이거를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싸우게 되는 결과가 이어지기도 하니까 보이면서도 짜증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까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앞으로 안 만나야겠다 이러면서 저는 좀 자리를 피하는 편이에요. 살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열등감을 갖고 공격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만날 텐데, 이런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는 그 사람이 내가 바뀌어야겠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럴 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그 사람과의 시간을 줄이고 좀 더 마음이 맞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나를 까내리지 않는,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